이제 진짜 빅데이터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분석의 시작은 상관 분석입니다. 자, 데이터는 딱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횡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의 유사성, 그러니까 변수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뭘 갖고 판단할까요? 상관계수를 갖고, 상관 분석을 갖고 판단합니다. 행의 유사성은 뭐 갖고 판단할까요? 예를 들어서 행이, 예를 들어, 지금 그 선수다. 두 선수의 유사성은 뭐 갖고 판단할까요? 판단하는 변수, 그 판단하는 변수, 유사성 판단하는 변수를 뭐, 군집할 때 쓰면 군집 변수라 그러고, 군집의 유사성이라고, 판별할 때 쓰면 판별의 유사성인데, 뭘 갖고 판단할까요? 뭐의 거리? 아까 경기력에 몇 게임 출장했고, 그 다음에 또 타율이 얼마고 이런 것들, 경기 능력의 거리. 거리는 뭐예요? 수학에서 거리는 뭡니까? 유클리디안 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유클리디안 거리는 이렇게 빼서 제곱하는 거고, 맨하탄 디스턴스라는 거 있죠. 혹시 그 군집 분석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그 개체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거리. 그럼 뭐예요? 이게 직선의 거리잖아요. 이렇게. 직선의 거리인가? 이렇게 점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 그래서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개체 유사성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군집 변수라든지 판별 변수의 거리 갖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변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숫자야만 됩니다. 절대 남자 여자 0, 1 집어넣고 유사성 거리 계산한다고 디스턴트 쓰면 큰일 납니다. 제발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단 가능한 것들은 있습니다. 순서형 변수는 오케이입니다. 순서가 있으니까. 또 괜히 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남자 1, 여자 2 빵 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하면 안 되는, 무조건 빅데이터 시대에 상관 분석이 들어오면 순서형 변수 외에는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형 변수를 숫자로 만들어도 반드시 소득 수준, 지금 통계청에서 보통 할 때 소득 수준 하면 상중하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학점도 A, B, C. 이건 오케이. 그거는 숫자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1, 2, 3, 4, 10, 20, 30, 40 어느 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만족을 0부터 시작할지, 그러니까 매우 나쁨을 0부터 시작하느냐 1부터 시작하느냐 뭐가 맞을 것 같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센터링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잣대를 움직이는 거에서 0으로 하든 1부터 시작하든 10부터 시작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틀리면 반드시 센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분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예제에서는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상관계수 구하는 것부터는 센터링을 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차원에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빅데이터가 딱 되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 열이 너무 많아집니다. 두 번째, 행도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과 열을 두 개를 맞붙여야 되기 위해서 아까 전처리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니까 변수의 수를 먼저 줄이자. 그럼 변수의 수를 어떻게 줄일 거냐? 그럼 유사한 거는 유사한 대로 묶어보자.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지금 이제 셀러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다녔잖아요. 게임 출장수 중에. 그러면 이 셀러리, 우리가 타겟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은 이제 한 20개밖에 안 되니까, 크게 20개쯤 되나, 그게? 4부터 22개, 그러니까 한 15개밖에 안 되니까 그 문제가 좀, 그게 너무 많아지면 어디까지를 다 집어넣어. 물론, 아까 뭐 돌아가는 데 문제 없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 조금 괜찮은 놈들만 빼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셀러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를 어떻게 빼낼 거냐?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죠. 셀러리랑 가장 같이 움직인다는 거 뭐야? 셀러리가 연봉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연봉 또는 같이 떨어지는 경기 능력. 뭡니까? 삼진 아웃은 떨어질수록 연봉이 높아지더라. 이거 상관이 높은 것들만 먼저 골라내자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골라낼 거냐? 상관 분석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관 분석하는 데는 별로 안 어려웠다는 거죠. 자, 지금은 뭐 이런 상관계수는 크게 칼 피어슨이랑 스피어맨 상관계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피어슨 상관계수 쓰시면 됩니다. 근데 스피어맨 상관계수는 요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스피어맨일 때랑 피어슨일 때랑 피어슨이 훨씬 작죠. 이렇게.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이상치에는 얘가 좀 취약합니다. 피어슨은 뭐 갖고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절대값 갖고 합니다. 스페어맨은 순위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위는 크기에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불 받는 사람 그 다음이 2천만 불 받아도 1,000만 불 차이는 순위로 보면 1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치가 있을 때는 피어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게 끝이면, 그러니까 상관 분석이 끝이면 어느 걸 쓰는지를 우리가 결정하면 될 텐데 이게 끝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중도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장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셀러리랑 내가 타겟 변수랑 관계가 없는 피처 베리어블들을 날려버리자는 거죠. 그게 주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한 번씩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좀 보고 이러셔야 되니까 하나씩 하겠습니다. 이 변수가 아마 시즌 중 옮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시즌 옮긴 데이터를 올려주세요. 제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sort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 아이디에 선수 이름, 그다음에 int, 그래서 ascending, false를 가지고 했고 duplicated가 되면 mov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래요? 세이브하지 말고 헤드로 해주세요. 저 뒤에 가보세요. 예, 여기 move라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여기 이제 move라는 데이터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의 아이디가 2번 duplicate가 되면 그것이 true인지 false인지 여기 딱 뜹니다. 그래서 요것이 move가 false이고 1이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얘가 지금 2일 때 아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줄이면 데이터 개수가 시즌 중에 옮긴 데이터는 일단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duplicated 된 것들을 제외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쓰시면 됩니다. 남겨두는 방법도 있고 제외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duplicate하고 true 해버리면 그냥 duplicate 된 것만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사람을 다 날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연봉은 똑같은데 능력이 출장수 이런 것들이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요거에 대한 상세 정보는 거기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뭔지 나와 있습니다. 홈런수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경기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많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제 변수 틀린 거 이제 제거한 거고, 이렇게 해서 요거 돌리고 판관 분석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기에는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적으로는 샐러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뭐 한 10개, 한 20개 채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이쁘게 하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타겟 변수는 샐러리인데, 샐러리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파이썬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 하면, 파이썬은 생각보다 이렇게 유저 프렌들리 하지 않습니다. 뭐만 주느냐 하면 p-밸류는 또 따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통계학자가 좋아하는 p-밸류, 유의확률, 유의하다 안 하다, 이거는 지금 얘네들은 관심조차 없어요. 그냥 상관계수 크기별로 크기만 딱 때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좀 올려주세요. 그 중에 나는 샐러리라는 놈이 중요하자. 그래서 나는 이 DF 샐러리, 이 샐러리가 올라가 주세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요만큼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요 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줄에서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타겟 0.22보다 큰 놈들만 골라내라고 했습니다. 골라내서 relevant feature라는 게 관계 있는 설명 변수라는 것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만큼만 남습니다. 자동적으로 이 타겟 변수 샐러리랑 0.022 0.3 정도 하면 아마 거의 다 날아갈 때 0.3 해봐. 지 혼자밖에 안 남습니다. 0.2 하면 이 정도 남습니다. 그럼 0.1로 할 거냐 0.3을 할 거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다 보면 데이터가 너무 커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차원을 축소하기.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상관계수 갖고 차원을 축소한 거고, 좀 이따 하는 거는 이만큼 변수를 가지고 주성분 분석 가지고 지가 알아서 주성분 변수를 새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은 상관계수,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뭘 이용할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y라는 타겟 변수가 있어서 나는 설명 변수 차원, 피처 베리어블들을 차원을 줄여야 되겠다. 이러면 상관계수 이거를 쓰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y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x만 있는, 그러니까 설명 변수, 일반적으로 타겟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x만 있는 것들 중에 차원을 줄여야 되겠다면 좀 이따 얘기하는 주성분 분석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을 줄이는 방법이 또 어떤 때 차원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상관 분석 방법을 쓸 거냐, 주성분 분석 방법을 쓸 거냐, SVD 방법을 쓸 거냐, 다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 돼요. 지금은 이거는 이 상관 분석은 뭐냐 하면 타겟 변수가 있고, 이 타겟 변수에 유사한 놈들을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는 주성분 분석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이거는 자기네들끼리 나중에 해보지만, 이거는 y랑 관계 있는 x들을 끄집어내는 거라면 그거는 x들을 그냥 추격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고전적인 방법에 보면 회귀 분석이 다중공선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성분 분석을 쓴다 그랬는데, 그거는 저는 그때도 제 저서에 보면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는 이유는
Y가 X에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X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건데 주성분 분석은 X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X의 이름, 주성분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귀 분석에서는, 예전에 고전적인 회귀 분석에서는 절대 자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절대 주성분 분석 방법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문제가 되는 것들을 센터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는 아니고 데이터를 센터링을 하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중공선성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관관계 볼 때 지금 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는 아까도 상관관계. 지금 변수들끼리 상관관계 그러니까 그 지금 위에 있는 거 빨간색으로 돼 있는 애들은 자기 상관이 있잖아요, 변수들끼리. 그렇죠.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는 게 나는 이것에 가장 밀접한 놈을 골라내기 위해서 상관 분석을 한 거지 자기들끼리 한 거는 상관없다. 물론 여기 상에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다중공선성. 근데 다중공선성은 굉장히 좋은 놈인 건 아세요? 좋은 놈이라는 게 뭐냐면 프레딕션을 높입니다. 오케이, 회귀분석 반대면 어때? 그 개수가 반대야. 그건 나는 지금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 예측력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측력 높이는 입장에서 보면 다중공선성 문제? 어떠다? 혹시 여기 경제학 하시는 분 계세요? 경제학자들은 다중공선성 문제 잘 체크를 안 합니다. 왜? 회귀계수 부호만 맞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부호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전부 플러스잖아요. 경기 능력이니까 플러스겠죠. 혹시 다중공선 문제가 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서 회귀계수 상에서 상관 안 해요. 그거만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그것도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예측력 높이는 거니까. Y를 잘만 예측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시대에 리그레션을 가보면 다중공선성 진단하는 것들을 뭘로 돼 있어요? 전부 이땀씩 긴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요. 왜 라이브러리를 구성 안 할까요? 자기네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하지? 이렇게 돼요. 디펜던트 때문에, 그러니까 X들의 디펜던스가 커서 하이리 코릴레이티드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추정 분산이 커진다. 첫 번째, 이 추정 분산이. 두 번째, 회귀계수 부호가 바뀔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고전적에서는 나는 이게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플러스 영향에 관계가 없고 단지 샐러리만 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통계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주장하면 다중공선 문제 체크해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와 보서 보면 그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필요하죠? 그 다중공선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딱 두 개가 문제인데 추정 분산이 커진다. 그런데 이 예측력이 높은 것만 내가 끄집어내면 그만이다. 셀러리만 잘 예측하면 되잖아. 예측을 잘했다 못했다는 Y하고 Y 헤드의 차이 갖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빅데이터 시대는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Y랑 이제 남겨놓은 Y 헤드랑 이렇게 하잖아요. 단지 이것 가지고만 정도를 파악을 하는 거지 얘네들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무슨 문제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연봉을 프레딕션 하는데 이 SSE, SSP라 그러죠. SS 프레딕션 에러가 커졌나 작아졌냐만 중요한 거지 얘네 관계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연봉에 야 여기가 너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건 어차피 히든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회귀계수 출력도 저렇게 안 하게 해놨어요. 다시 유의성도 검정도, 그러니까 프레딕션도 억지로 나중에 보면 언더바 뭐 코에피션트 해서 이렇게 해서 언더바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이랑 뭐 좀 해야 되겠지만 연구 논문 할 때는 저는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구 논문 할 때는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연구 논문이 아닐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죠. 우리 아까 요렇게도 쓰이지만 제가 지금 한 자료에다가 기초 연구를 하나 내놓은 게 있는데 뭘 내놨냐 하면 발전 설비가 부품이 한 300개쯤 같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관계수를 분단위마다 상관계수를 구하고 부품 300개
이거를 추격해서 이상점 진단을 하려고 그래요. 이상 시점. 그래서 이 상관 분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유효합니다. 이 상관 분석의 개념도 그렇죠. 나중에 대응 분석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 활용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머신러닝 뭐 이렇게 해서 판별 분석하고 이럴 때 보면 맨날 똑같은 데이터 갖고 하잖아요.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면요. 아까 아마 서두에도 얘기했는데 이 키트라는 게, 그래서 머신러닝 키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넣어서 뭘 하고 싶다면 확실히 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뭐를 했냐면 지난 학기에 과 프로젝트로 그 화재 발생 확률을 예측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화재 확률을 예측하려면 화재가 날 것 같은 변수들, 판별 변수라 그러죠. 그걸 찾아 집어넣고 하죠. 그런데 이제 판별하는 분석은 옛날에는 주로 이제 피처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K-니어리스트 방법 그거는 군집 분석이거나 이렇게 썼다면 요즘은 대부분 로지스틱 판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로지스틱은 사후 확률까지 계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로지스틱 판별 분석 옛날에 하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데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툴들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꼭 제가 아까 말을 약간 잘못한 것 같아서 꼭 Y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보들을 딱 추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달치 딱 상관 분석, 그 다음 주에 상관 분석에서 과연 이 패턴이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 그러니까 마치 이미지 바뀌듯이, 이미지 프로세싱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지 프로세싱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미지 판별할 때, 숫자 판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PCA 방법입니다. 차원 축소하는 것부터 먼저 나와요. 왜?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요. 얼굴 학습을 시키면 갖다 대면 어떤 사람인지 합니다. 그래서 방학 중간에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탤런트들 좋은 역할 맡았을 때 얼굴 집어넣고 악역 맡았을 때 집어넣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그걸 악인인지 선인인지 과연 배어 있나, 이런 것들이 플랫폼에 다 요즘은 돼 있습니다. 그냥 하물며 아이폰은 안 되는데 안드로이드 폰은 이미지 갖다 대면 바로 뜹니다. 앱보처럼, 챗보처럼.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프로그램에 목숨 걸지 말고 아이디어만 좋은 게 있으면 요즘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서 아까랑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는 겁니다. 똑같이 0.7씩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보통 통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스캐터 플랫, 회의 라인 걸.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내려가죠. 아까처럼 0.3씩 바꿔가지고 실행시키고 요거는 전 떴네. 요거. 아까는 전체를 다 집어넣은 거고, 이거는 샐러리랑 0.02만큼 이제 줄여서 넣은 거고. 크게 차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지는 거나 적어지는 거, 어쨌든 프레딕션은 변수가 많으면 좋습니다. 100% 좋습니다. 왜냐하면 R스퀘어는 변수가, 설명 변수의 개수가 증가할 때마다 항상 좋아지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뭘 썼어요? 또 수정된 결정 개수 찾아내가지고 수정된 결정 개수가 좋아야 된다고 막 우기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이미 세상은 바뀌어서 R스퀘어도 필요 없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직선 위에 놓인 것들이 정상적인 거고, 위에 아래에 따라서 저평가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강의 노트. 이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X라는 타겟 변수가 있을 때, Y가 있을 때 가장 적절한 몇 개만 골라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이쪽을 축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골라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Y가 없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요것들이 이게 부품이 한 300개가 있으면 이 300개가 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상관계수가 바뀌는 어느 시점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부품이 어딘가 하나는 고장이 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뒤태서 옛날에 보통 이제 뭐 컨트롤 차트, 슈와트 차트 뭐 이런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머신러닝 기법 가지고 이제 한번 발전 설비에다가 해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 전에 이제 옛날에는 그 데이터 마이닝 뭐 이렇게 할 때도 한전 같은 데서는 저 보통 제가 이제 그때 한전에서 뭐라 했냐면 최대 부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루에 발전 설비보다 10%를 더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할까 싶어서 좀 블랙아웃 날까 싶어서 그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이게 10% 전기는 저장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날 하면 그날 날아가 버리는 건데 그래서 그거 1% 줄이는 게 굉장히 큰데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절대 안 줄입니다. 왜?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뭐 상관없죠. 자기네들이 원가 절감을 해서 뭐 하겠어요. 누가 좋겠어요 원가 절감하면. 뭐 소비자들이 좋을 텐데 굳이 공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죠.